벤트가 예, 포트리카를 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도의 선천팔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도의 선천팔계를 속에 있는 낙서팔계의 변화를 대비시켜서 말해 보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낙서팔계가 이 하도의 선천팔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띄우고 낙서 띄우고 팔괴지 띄우고 변우로 언지컨대 낙서팔계 변화로서 써있죠. 낙서팔계 변화로서 언지 말하건대 언제 지자는 명사 뒤에도 지자 붙으면은 지자가 대명사가 돼가지고 수로로 해설했죠. 그래서 이것도 말하건대 이렇게 하는 거죠. 남구 띄우고 위진이 띄우고 뇌수 띄우고 동지이 띄우고 진호 띄우고 천고로 이진 띄우고 위건야고 남구 여기 그 남쪽 군대 남구가 그 진인데 남구가 진이 돼요. 진께 요 남쪽에 구 있죠. 낙색 구 하나 둘 셋 구 남구 요게 진이 되는데 그런데 우레는 진께가 작용하는 원리를 우레라 그래요. 떨치를 진짜 울 떨치는 것은 번개불이 팍쭉 치는 거 그것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떨치 진짜는 우레를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레 그러니까 우레가 비록 동지 땅을 움직거리나 요거는 이 역접이에요. 그러나 역접인데 그러나 진노 청고로 하늘에서 떨치는 까닭으로 호자도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는 어자와 똑같죠. 이건 뒤에 붙는 조사예요. 전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호자 하늘에 있죠. 하늘에 호 진호천 하늘에서 떨치니까 우렁크는데 하늘에서 우리 소리 나면 번개 번쩍 끓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치는 까닭으로 이진 위건이다. 이거는 E의 위건인 거죠. E A V B A로서 B를 여기다 A로서 B를 삼다. A로서 B를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진께로서 건을 삼아서 요게 말이죠. 그래서 요 낙서의 진께로서 바로 선천팔계의 건을 삼은 거죠. 건기를 삼은 거죠. 하도에서는 건기를 된 거죠. 북일 띄우고 위간이 띄우고 산수 띄우고 접천이 띄우고 부어 띄우고 지고로 지 띄우고 고로 이렇게 해도 관대 지고로 띄우고 이간 띄우고 위건야고 북일은 또 관계인데 북일 악세에서 북일 또 북일은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또 북일은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는 북일은 관계가 되는데 이 산은 관계는 산을 상징하거든. 이 관계는 매 산을 상징하고 끝이 있다. 하늘에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상징하는 건데 산은 비록 관계 산은 비록
하늘에 접해 있으나, 접했다는 것은 그칠 진짜 통하는 거죠. 산이 이래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접해는 거죠. 여기 그칠 진짜 통하고 방금 접할 통하죠. 접해 있다. 접해 있다. 하늘에 접해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역접이죠. 그러나 부는 붙을 붙자예요. 붙을 붙자. 땅에 붙어 있는 까닭으로, 산이 높아도 땅에 붙어 있는 까닭으로 간으로서 곤을 삼았어. 이 관계에서 천선팔계 곤이 된 거예요. 관계의 곤이 공개된 거예요. 천천팔 곤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삼 띄워오고 위건이 띄워오고 일 띄워오고 추로 띄워오고 동고로 이건 띄워오고 위하고 동삼은, 이 동삼은 낙서에서 동쪽에 삼, 동삼은 검겨야 돼서 동삼은 검겨야 되는데, 동삼은 검겨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러나 해는 동쪽에서 나오는 까닭으로, 태양은 이 동쪽에서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까닭으로 떠오르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이 검계로서 선천팔계는 이익계 돼. 이익계는 불이니까, 이익계는 바로 이 불을 상징하는 불. 불이 동쪽에 솟아오른 거죠. 이익계가 돼서. 서치를 띄우고 위감이 띄우고 월 띄우고 생어 띄우고 서고로 인이 띄우고 위감냐고. 서방이 7은 요 낙서의 7인데, 낙서의 7은 간계가 되었어요. 간계. 물. 간계 물이죠. 물. 그냥 함이고 빠지 함자고. 간계가 되는데, 그러나 해는 달은 서쪽에서 곤에 생긴 거예요. 서쪽에서 생겨나는 까닭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논리를 인해 가지고, 그런 이치로 인해 가지고 제자리에서 감이 돼서, 간계는 고도로 제자리로 와서 감이 돼서 선천팔계에서. 택광이 띄우고 성천하고 풍기이 띄우고 종천이라, 고로 띄우고 손태 띄우고 재 띄우고 건지 띄우고 좌우라. 택광이 태택이죠. 태가 뭐냐, 광이에요. 택이에요. 택. 보택자. 연못. 연못에 택이에요. 태택. 그러니까 태가 연못이 넓으면 하늘이요. 제가 했지만도 연못이 이래 크면, 아주 크면 바다 같은 거 넣으면 하늘이 빠져 있잖아요. 천이 구름이 흘러가면 전부 다 하늘이 다 빠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성천이에요. 성천. 하늘 위에 있다는 거죠. 물에는 하늘이 거울처럼 다 빠져 있죠. 물 속에 그림자가. 풍기 동천이다. 바람이 일어나면 하늘 기운을 따라, 하늘의 기압을 따라가는 거죠. 바람은. 그러므로 소음계와 택계, 여기서 소음계와 택계 중에 낙서의 소음계와 택계는 바로 천천팔계에서는 검계의 좌우에 있게 돼요. 검계. 이게 전부 다 하늘의 기운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태택과 바람풍기와 소음계는 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좌우에 있게 돼요. 천천팔계에서.
뇌 띄우고 동어 띄우고 지고로 진 띄우고 강이 이 띄우고 제 띄우고 곤지 띄우고 자고 여기까지만. 우레는 또 우레 진짜인데 우레는 땅에서 움직거려. 우르렁큼 땅을 갖다 피흔들어. 땅에서 움직거리는 까닭으로 지인께는 이 자기 높은 자리죠. 자기 자리를 갖다가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물러나서 내리강자 자기 자리에서 위가 내려와서 공개의 선택 공개의 바로 좌에 있게 돼요. 공개의 좌에 선택하기 위해서 산 띄우고 부어 띄우고 지고로 간 띄우고 양위 이 띄우고 제어 띄우고 곤지 띄우고 위하라. 산은 간깨죠. 낙서에서 간깨는 땅에 붙어 있어. 원래 아니야. 간이란 것은 산이란 것은 간깨가 산이라고 했잖아요. 치우잖아. 간깨 산이니까. 산이란 것은 간깨는 땅에 붙어 있어. 이 땅에 곤에 붙어 있는 거죠. 땅에 붙어 있는 까닭으로 이 간깨는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곤의 위에 있게 돼. 공깨 위에 있게 돼. 자기 자리를 공깨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위에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굉장히 큰 꽃자가 나오는데 개사전이 아니라 설계전입니다. 설계전 3장입니다. 개사전 잘못됐어요. 개사전 잘못된 설계전 3장이에요. 개사전 왈 크는 게 설계전 왈 이렇게 돼야 돼요. 설계전 왈. 93쪽에 제일 끝에 93쪽 끝에 제일 끝에 93쪽에 제일 끝에 보면은 개사전 왈 크는 게 설계전 왈이야 돼요. 설계전 왈. 설계전 3장이에요. 설계전 3장. 설계전 3장에서 말하기를 이 기절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기절입니다. 설계전 3장에 있는 이 기절은 굉장히 역을 할 때도 인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현상 그 자체를 갖다가 주역에서 풀어낸 이치로 풀어낸 건데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기절입니다. 설계전 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설계는 괴를 설명하니까 설계전 3장에서 말하기를 천지 띄우고 정위에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며 정위 하늘과 땅이 제일 처음에 아까 했지만 우리가 태극에서 갈라져 가지고 음양의 기운이 나눠지면서 양의 기운은 하늘이 되고 음의 기운은 땅이 되는 거죠. 하나의 태극의 어떤 거대한 기운의 덩어리인데 빅뱅으로 말하면 어떤 에너지 덩어리겠다가 그것이 팍 폭발하면서 유무가 나눠지는 거죠. 유무가 제일 처음에는 양자도 없으니까 양자 수프라 해가지고 어떤 유의 덩어리와 무가 나눠지면서 그 유들은 점점 양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국 같은 별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딱 나눠지는 순간에 나눠진 간에 바로 음양이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게 돼요. 정위 위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운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기가 이제 순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기류가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택
띄우고 통기하며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산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면은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가 산을 대표하는 거죠. 보면 바다가 수를 대표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상과 택은 연못택 모택이니까 연못이죠. 산은 육지를 대표할 수 있고 택은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상과 바다에서 육지와 땅이 기울이 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명체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통한 게 서로 길을 통한다는 거니까. 그것에 기울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만 있어도 되고 있어도 안 되고 바다만 있어도 바다와 육지가 같이 공존해야만 되는 거죠. 그 기운이 서로 교감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라만상의 변화가 바뀌는 거죠. 길을 통하는 거죠. 그러다 랩풍 띄우고 상박하고 이 박자는 얇을 박, 붙을 박, 다그칠 박 이래 된 거예요. 다그친다는 건 빨리 해라만 이렇게 다그치는 게 있잖아요. 붙을 박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얇을 박은 아주 얇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레와 바람은 산택이 통기하면서 기후 변화가 이르는 모습되거든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생기의 흐름이 막 이어진 거죠. 생기의 흐름이. 그러면 서로 막 다구치는 거예요. 바람도 막 불기도 하고 번개가 치면서 서로 막 다구치는 것 같아요. 소리가. 태풍 번개 불 때는 서로가 서로 막 미는 것 같죠. 다구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화 띄우고 불 띄우고 상 여기라 이 글자는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가 주로 해석이 돼요. 역제예요 이게? 첫 번째가 소울사자예요. 사기가 소울사자.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맞출사 세를 맞추다 이게 맞출석자. 세 번째가 싫어할 역자예요. 그러니까 화살로 짐승을 쏘면은 맞는 것은 잘 쏘는 거죠. 딱 화살 맞췄어요. 그래 맞으면은 아프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는 거예요. 소울사자가 소울사 화살을 쏘면은 맞춰야 되니까 맞출 석자가 되고 또 맞추면은 사람과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으니까 싫어하니까 싫어할 역자가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해석이 이 규제를 해석하는 크게 두 사람이 나죠. 맞출 석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할 역자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이 해석은. 근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싫어할 역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해석은 아마 선생님들도 설계전 찾아가면은 맞출 석자라고 물과 불은 서로를 갖다가 서로를 이기려고 막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할 역자는 싫어하지 않는다 물과 불은 서로 아까 술 속에는 물불이 갇혀 있대 서로 껴안고 있으면 싫지 않다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있으면 싫지 않다 이게 싫어할 역자로 보는데 저는 싫어할 역자가 좋겠다 생각 싫어할 역자 맞출 석자를 해석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이거는. 선생님 나름도 생각하시기 나름 것이에요. 저는 하여간 싫어할 역자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서로 싫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면서도 싫어지기 때문에 상성에 대해서 삼라만상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강한 합일된 기운이 물과 불이 사는 겁니다. 그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개가 이 8가지 기운이죠. 천지, 산택, 랩풍, 수화 이 8개가 상착자 8개 띄우고 상착자는 시하라. 그리고 이 8개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섞여 있다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설계전에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 앞에서 한 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 띄우고 팔괴지 띄우고 용은 유 띄우고 후천 띄우고 팔괴하니 선천팔괴가 작용을 하기 위한 스임스는 뭐냐면 후천팔괴에서
이 선천팔계가 이 선천팔계로서 어떤 작용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천팔계 이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용이 되는 거죠. 선천팔계란 이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후천팔계란 이치로 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임새 천천팔계가 작용하기 위한 것은 수임새가 되기 위해서는 후천팔계에 있어야 하니 즉 띄우고 이남 띄우고 감북 띄우고 진동 띄우고 태서 띄우고 건 띄우고 서북에도 건서 붙여도 건서북하고 곤 서남하고 간 동북 손 동남야라. 그래서 이게 이제 후천팔계죠. 후천팔계가 있으니 후천팔계는 곧 이 말이죠. 곧 적잖아. 곧 적자. 후천팔계는 곧 이가 남쪽에 있어요. 이가 남쪽에. 그림에서 이가 남쪽에 있고 앞에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앞에 그림이 후천팔계니까 제일 밖에 있는 거. 이가 남에 있고 건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이 북에 있어. 건자리에 감이 북에 있어. 하늘은 다시 빛이 있는 거죠. 빛이. 땅에는 물이 있는 거 똑같은 거죠. 함께. 그 다음 건 서북하고 건께는 서부. 즉 산 위에 하늘이 있는 거. 산 위에. 강께 산 위에 하늘이 있는 거죠. 강께 산 위에 하늘이 있고. 곤 서남이야. 곤께는 서남이야. 바람이 땅으로 불어가 마음 깨우는 거죠. 손은 바람인데 바람은 땅에 가서 마음을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간 동북이라. 간께는 우레가 떨쳐 올라가서 산 위에까지 기운이 뻗치는 거죠. 간께 산이죠. 위에 산자. 간께는 동북이고 소음께는 동남이야. 소음께는 동남. 이 바람이 보면은 연못에 또는 바다에 물결이 막 치잖아요. 이게 바람이 한양 영향을 물에 영향 끼치는 물결이 막 이런 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 띄우고 팔계자는 이 후천팔계란 것은 선천팔계지 띄우고 용이 띄우고 이 띄우고 낙서 띄우고 팔계지 띄우고 변으로 띄우고 은지 큰데 똑같게요. 후천팔계란 것은 선천팔계가 작용을 하기 위한 수임새인데 그런데 이것을 낙서팔계의 변화로서 말하건대 이것을 이란 이치를 낙서팔계의 변화로서 말하건대 남군은 띄우고 양지 띄우고 성인이 신은 띄우고 리 띄우고 명지 띄우고 이하고 이걸 갖다가 남군은 다시 낙서에서 남쪽 구 이껴야 되는데 남군은 양이 구니까 양수에 구니까 아주 양이 무성한 것이야. 무성한 것이니 이것은 양이 무성하다는 이 구라는 것은 지께 뭐냐면은 이께가 낙서의 이께가 명지 아주 밝은 이라 서있자는 까닭 이유 이 뜻이에요. 서있자 아주 밝은 까닭이라 서있자 이께가 아주 명지 밝은 까닭이고 맞아. 그래서 낙서에서 이께 왔다는 거야. 낙서 이께 오게 된 이유. 낙서에 이렇게? 예, 낙서의 가운데 요 가운데 이께. 요 가운데 요게 낙서거든. 낙서의 팔계거든. 요게 낙서 팔계고 요게 하도 팔계고 이게 이게 하도의 선천 팔계고 요게 하도의 후천 팔계거든요. 요 낙서 팔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낙서 팔계가 왜 변했는지 낙서 팔계가 하는 거죠. 낙서 위에 후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후천팔계와 선천팔계, 우천팔계인데 요것이 서로 연결되는 논리를 낙서팔계의 변화로서 요걸 서로 바라보는 게 서로가. 낙서팔계 이게 현재 낙서팔계로서 변화로서 그 후천팔계와 연결되는 상황을 보는 거죠. 바로 이게. 그걸 말해본다 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북일은 띄우고 양지 띄우고 위니 시는 띄우고 감 띄우고 함지 띄우고 이하오. 북일은 이게 낙서에서 바로 북일이거든요. 북일은 양이 미약한 것이야. 또 관계인데 바로 예. 낙서의 북일 관계인데 이 북일은 양지 미약 양이 아주 미약해. 양이 아주 미약해. 이로써 미약해. 이는 강계가 또 강계가 9.8 강계는 양이 빠지는 상이에요. 가운데 강계가 함자가 빠질 함자예요. 강계에서 양이 요 가운데 빠져있는 까닭이야. 그래서 일수에 양이 미약한 걸 이렇게 드렸단 거예요. 9.8개에서 양이 요 빠지는 요상 가운데 강계 양이 빠지는 요상이에요. 동삼 띄우고 양지 띄우고 전이 신은 띄우고 진 띄우고 화지 띄우고 이하오. 동삼은 양지죠. 양이 동자가 드러나는 거죠. 3이니까 이거 미약했다가 좀 드러난 거죠. 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건계가 요구하는 건데 요거는 지인계가 요새째 9.8개 지인계가 등을 불이 지인계에 불이 타오르기 때문이야. 지인계는 하늘에서 태양이 있듯이 지인계에 불이 막 타오르기 때문에 이어왔다는 거예요. 9.8개에서 지인계는 우레 우레 천둥이 땅에서 부르륵 솟아오르는 거죠. 그 솟아오르는 것이 여기 와서 불꽃을 피운 거죠. 마치 화산재가 타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다음에 서칠은 여기 서칠은 띄우고 양지 띄우고 세니 시는 띄우고 택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하라. 서쪽에는 7은 또 서쪽에는 7 낙서의 7은 양이 시한 것이야. 양이 오후에 해가 질 때요. 그러니까 아침에 북쪽에 양이 숨어 있다가 한밤에 북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한낮에 부수에서 아주 양이 무성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되면 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시하는 거죠. 지고 있으니까. 양이 시하는 게 바로 이 칠수인데 양이 시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서 연못에 물이게 마치 연못 속에 물 속에 양이 드러난 듯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태계는 바로 이 연못에 속에 양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위에가 음이고 아래 양이니까 속에 양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북 띄우고 육은 음지 띄우고 세니 시는 띄우고 건 띄우고 건지 띄우고 야오. 참 이것도 참 이야기 참 어려운데 서북에는 육수지 육수. 음은 여기서 생겼다가 서남에서 생겼다가 이 동남에서 와서 음이 상현달이 됐다가 이 동북에 와서 이제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하현달이 되면서 음이 가는데 음은 이렇게 도는 거죠. 양은 이렇게 돌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2로 이렇게 쇠했다가 다시 2로 돌아가는 이 기운 이렇게 우선할 수 있는
우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운은 뭐냐면 이 음이 세한 것이 이것은 금계의 이 금계의 건장함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2로 갔다가 4로 갔다가 8로 가고 6로 갔다가 요 건이 요에 있는 것은 음이 쇠하는데 음이 쇠하는 이 기운을 밀어붙여서 다시 음이 토성달 뜨듯이 뜨게 해주는 힘은 뭐냐? 건입니다. 음이 다시 떠받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이 금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계의 건장함 때문에 이게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거죠. 이 순환. 여기서 음이 쇠해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로 금계에 받쳐주는 힘 때문에 다. 그 다음에 서남 띄우고 이는 서남에 있는 이죠. 서남에 있는 이는 음지 띄우고 민이 띄우고 시는 띄우고 곤 띄우고 손지 띄우고 이해라. 서남에 있는 이는 막 소성달 떠오르는 거죠. 음이 생겨나는 거. 이거는 음의 미약함이야. 미약하게 생겨나는 거죠. 소성달이 미약하게 생겨나는 이는 곤계가 수은지 그 따로 순자 이 이치를 이 곤이 밀어붙이는 건데 밀어붙인 그 힘을 따로 순자 순할 때 따라가기 때문이야. 그 밀어붙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토성달 떼어서 순환하기 시작한 거야. 건의 밀어붙임을 받은 거죠. 건장 힘을. 동복팔은 동복 팔이 얘기했는데 팔도 여기 다 있네. 그러게. 여기 있네. 동복팔은 음지 띄우고 성인이 시는 띄우고 간 띄우고 지지 띄우고 이하고 동복에는 팔은 이게 낙서의 팔은 음지성에 음이 성한 것이야. 이 보름달 달로 말하 보름달 음지성한 것인데 이는 간이 바로 산에 매산자 이 산인데 간께는 산인데 산에서 음기가 딱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보름달로서 머물러 있다는 거야. 환히 밝으면서 그 바로 산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게 또 그렇게 머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동남에 있는 동남 띄우고 사는 띄우고 음지 띄우고 전이 신은 띄우고 풍 띄우고 순지 띄우고 얘라. 동남에 있는 사도의 사는 음이 저라. 또 상현도 같은 거예요. 음이 막 드러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람이 바로 음기의 드러나는 걸 따르기 때문이야. 음기를 따라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음양의 묘한 이치는 음과 양이 서로가 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좌선하면서 끊임없이 미약했다가 생겨났다가 성했다가 또 쇠하고 돌아가는 이치 또 음이 또 그 소책 우선하면서 이렇게 쇠하겠다 무성했다 쇠하겠다 돌아가는 이 순환하는 이 묘한 이치는 바로 이와 같을 뿐이야. 이 후천천팔계 이치와 후천팔계 이치를 이어서 낙석팔계는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낙석팔계 변화는 그 가운데 선천팔계와 후천팔계 변화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양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순환의 원리는 참으로 묘하구나 하는 것으로 끝을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끝냈습니다. 네.